한번 불러볼까? 여기 RPM 그러면 여기 내가 볼 때 지금 나 RPM 다 풀었다. 아직 없지. 그러면은 진도 나갑시다. 진도 나가고 오늘 진도 한 1시간 진도 나가고 1시간 문제 좀 풀어가자. 오늘 어차피 내일도 진도를 많이 나갈 거라 오늘 좀 중요하니까 오늘 함수의 그래프랑 함수의 종류를 볼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살짝 간만 좀 볼게요. 간만 좀 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 함수가 뭐 알겠지만 함수다라고 하면 늘 고등학교에서 수학이랑 떼내야 할 수 없는 거라서 여기를 좀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혹시라도 중학교 때 짚고 넘어가야 될 함수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복습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한번 꼼꼼하게 잘 들어봅시다. 우리 함수 76쪽에 함수의 그래프를 좀 한번 볼게. 함수 76쪽에 함수의 그래프 한번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 우리 이제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풀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 선생님이 늘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을 조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다라는 걸 배우고 1차 함수다라는 걸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2차 함수다라는 걸 배워.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우고 1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지고 2차 함수가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걸 배운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 이제부터 너네 함수가 뭔지 알려줄게 라고 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 함수다라고 하면 자꾸 그래프만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무조건 선이다, 선의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 선이 아니야. 직선이든 곡선이든 선이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뭐냐면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랑 똑같냐면 순서상 x, y의 모임이야. 순서상 x, y의 모임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순서상의 모임인 거지. 순서상의 모임. 자, 모임은 우리가 좀 유식하게 집합이다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이 순서상을 어디다가 표현하는 거냐면 좌표평면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럼 좌표평면에다가 순서상을 표현하겠다라는 거는 이 순서상이 점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됐던 것 뿐이지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 선이나 곡선이 아니라 순서상의 모임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다라고 하면 y는 fx의 형태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 y는 x로 이루어진 식의 형태로 많이 쓸 거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지만 수학에서 등호가 의미하는 건 완벽하게 같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냥 같다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같은 거야. 그럼 지금 내가 y랑 fx랑 같다고 논 거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오늘 여러 가지를 할 건데 y는 fx가 같다라는 거에 첫 번째 의미는 정말 말 그대로 y랑 fx는 같게 쓰겠다라는 거야. y랑 fx는 같게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상 x, y로 이렇게 썼을 때 순서상 순서상 x, y를 썼을 때 뭐라고 써도 괜찮을 거냐면 y 대신에 fx를 써도 괜찮은 거겠지?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 y랑 fx를 자유자재로 바꿔서 쓸 수 있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잘 알겠지만 혹시라도 잘 안 잡힌 아이들이 있으면 오늘 좀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잖아. 이 함수값을 어디에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y에다가 표현하겠다라는 거지. y에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좌표평면을 그릴 때 x축, y축을 그리면 y축에 찍히는 값들이 함수값이다라는 것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의 정의를 선생님이 한 번만 써볼게.
그래프의 정의는 집합이야. 순서쌍의 모임을 집합으로 표현한 거거든. 그래프가 영어로 이제 G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다라고 하면은 나지 G도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얘는 뭐다? 집합이다. 누구를 원소로 가질 거냐면 x, f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아이들이고 이때 fx는 y는 f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래프의 정의가 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문제를 항상 우리 함수는 그림으로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x가 1, 2, 3이 있고 y도 1, 2, 3 이렇게 있어서 f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펴봅시다.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면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지.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럼 그래프는 좌표평면에다 표현을 할 거니까 좌표평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x축, y축이 있고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고 여기도 1, 2, 3 이렇게 써볼게. 그럼 지금 여기 함수가 의미하는 순서쌍의 모임을 좌표에다가 표현하면 그게 그래프가 될 텐데 한 번만 좀 처음이니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볼게. 지금 1이 F에서 2로 가고 있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1이 2다라는 뜻인 거고 2는 F에서 3으로 가고 있으니까 F2는 3이다라는 뜻인 거고 3은 F에서 1로 가고 있으니까 F3은 1이다. 그럼 얘를 이렇게 X, Y의 순서쌍으로 표현을 한 번만 해보면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순서상 1, F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 2가 되겠다. F1이 2니까 1, 2가 될 거고 그럼 얘는 2, F2가 돼서 얘는 2, 3으로 표현이 될 거고 얘는 3, F3이니까 얘는 3, 1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1, 2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니까 여기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될 거고 2, 3은 x가 2고 y가 3일 때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 될 거고 3, 1은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요 파란색 점 3개가 요 f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다라는 게 꼭 선이나 곡선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점 3개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해본 거잖아. 그럼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걸 그래프로 그리소라는 게 나올 리가 없잖아? 나올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 번만 좀 잘 써볼게.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걔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시오라는 문제를 보게 될 거야. 어떤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라는 문제를 보게 될 텐데 함수인지 판단해달라 우리 목요일날 수업 시간에 했었지만 어떤 애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모든 정의역이 선생님이 막 연예인 쓰면서 했었잖아. 모든 정의역이 이렇게 하나의 화살표를 반드시 쏴야 돼.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도 안 되고 화살표를 안 쏘는 애가 있어도 안 되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한 개의 화살표를 정의역들이 쏘고 있어야 그게 함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프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면 꼭 잘 써놔.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걔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를 우리는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판단하는 방법은 자 주어진 모든 정의역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함수는 선생님이 항상 정의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주어진 모든 정의역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정의역 모두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무슨 선을 그어볼 거냐면 y축에 평행한 세로선을 그어볼 거야. 평행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모든 점에서 반드시 한 점하고만 만날 때 우리는 걔가 함수다라고
모든 점에서 반드시 한 점하고만 만나야 되거든. 여기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점에서 만나면 안 돼. 여러 군데에서 만나는 거 안 되고 만나지 않는 것도 안 돼. 만나지 않는다도 안 돼. 만나지 않는 것도 안 돼. 자, 저기 이제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지금 선생님이 요 놈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 지금 얘는 정의역이 1, 2, 3, 3개밖에 없지. 주어진 모든 정의역에서 y축에 평행한 세로선을 그어볼 거거든. 지금 정의역이 1하고 2하고 3 딸랑 3개밖에 없잖아. 그럼 1에서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볼 거고 2에서도 y축에 평행한 세로선을 그어볼 거고 3에서도 y축에 평행한 세로선을 그어볼 거야. 그러면 다 그래프랑 몇 군데서만 만나고 있어? 한 군데서만 만나고 있어. 이렇게 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빠짐없이 한 군데서만 만나고 있으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함수가 되지 않는 예를 하나만 그려볼게. 만약에 이 그래프를 내가 수정해서 여기에 점이 없고 점이 여기 하나 더 찍혀있다고 생각해볼게. 여기 점이 하나 더 찍혀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x는 1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는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니까 괜찮아. 얘는 괜찮은데 2에서 세로선을 그었더니 몇 군데서 만나고 있니?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 이렇게 두 점에서 여러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게다가 또 3에서 세로선을 그었더니 점이 빠져서 아무 데서도 만나고 있지 않지? 만나지 않잖아?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이런 경우가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얘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게. 얘가 지금 어떤 의미냐면 1에서 쭉 갔을 때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2잖아? 그때 y 값이 2지? 선생님이 아까 함수 값은 y에 표현한다 그랬잖아. 이 점이 의미하는 거야. x가 1일 때 y가 2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그려보면 1일 때 2로 이렇게 간다는 뜻인 거지. 그럼 지금 x가 2일 때는 그래프랑 만나는 값이 2도 있고 3도 있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2는 2로도 가고 있고 3으로도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게다가 지금 3에서는 x가 3일 때는 그 어디서도 만나고 있지 않잖아?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 3은 화살표를 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3이 화살표를 쏘지 않으면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점하고 만나야 우리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양다리를 걸쳐도 안 되고 쏘지 않아도 안 되니까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2차 함수,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웠지? 그럼 이미 사실 이름에 스포가 들어있는데 함수라고 부르고 있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걸 확인을 해보자.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생겼고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로 생겼지. 그럼 세로선을 거보자. 내가 이렇게 세로선을 어디서 붙던지 간에 1차 함수는 다 몇 군데서만 만나고 있어? 한 군데서만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그래서 함수라고 불렀던 거고 2차 함수도 세로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세로선을 그면 어디서 붙던지 간에 다 한 점하고만 만나고 있지?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이제 우찬이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의 방정식 할 건데 원의 방정식 우리 원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른단 말이야. 원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자, 만약에 x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얘를 왜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야.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왜 될 수가 없냐? 세로선을 그어볼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세로선을 그면 어떠니? 그래프랑 어디서도 만나고 있지 않지? 만나지 않고 있잖아. 만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세로선을 그면 총체적 난국이지 또 두 군데서 만나. 이래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은 세로선을 봤을 때 만나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두 군데서 만나는 부분도 막 잔뜩 생기니까 얘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은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사실 세로선 거서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뭐 여러 군데서 만나냐, 안 만나냐면 체크하면 돼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한 번만 잘 정리를 해놓으면 까먹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169번 문제를 한번 볼게. 169번 그냥 이거 띄워서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169번 문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169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골라달래. 자,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찾아달라는 얘기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을 찾아달라는 거고,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 항상 어떻게 체크하겠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정의역에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한 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럼 지금 1번을 봅시다. 이게 사실 살짝 문제가 조금 어설픈데 얘는 지금 정의역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점으로 찍어놨으면 이 주어진 값만 정의역을 생각하면 돼. 정의역을 1, 2, 3, 4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1에서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보고 2에서도 세로선을 그어보고 3에서도 그어보고 4에서도 그어봤는데 1에서 세로선을 긋고 2랑 4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괜찮은데 3에서 세로선을 걷을 때는 지금 몇 군데서 만나고 있니? 두 군데서 만나고 있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은 함수가 아닌 거지. 자, 2번도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었지만 원도 이런 쪽에서 세로선을 그으면 만나지 않고 있고 이런 데에서 세로선을 그으면 두 군데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러면 또 함수가 될 수 없다. 얘는 여기서 세로선을 그으면 이런 데서 세로선을 그으면 다 한 군데서 만나고 있고 지금 0에서도 Y축에서도 세로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만 만나고 있다는 뜻이거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안 만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만 만나고 다 지금 보면은 세로선을 보면 모든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모든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있겠다. 자, 얘는 이제 포물선이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과를 가게 되면 이제 배울 수도 있는 애인데 뭐 몰라도 돼. 얘는 뭐 굳이 식으로 쓰면 x는 y 제곱이야. y는 x 제곱을 비트로 넣은 애거든.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세로선을 걷을 때 다 두 군데서 만나고 있지.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면 함수가 될 수 없다. 이차 함수는 그림이 좀 생략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세로선을 걷을 때 다 모든 점에서 한 군데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에 너무 쉬운 문제기는 해. 그래도 가끔 학교 시험에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고. 넘겨서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78쪽의 여러 가지 함수를 완벽하게 하는 거거든. 요거를 좀 잘해주세요. 여기다가 별표를 좀 3개만 치고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볼게. 너무 중요하거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대부분 다 배웠던 아이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함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78쪽에 여러 가지 함수. 자,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 어떤 대표적인 특정한 함수 4가지를 배우는 건데 두 개는 특정한 함수 2개를 일단 나타내고 있는 거고 나머지 2개는 함수의 상태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순서를 좀 바꿔서 선생님은 상수함수를 좀 먼저 설명할게. 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상수함수를 먼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상등함수를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해봅시다. 자,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는 어떤 특정한 함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형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런 애들, 그런 성향을 띠는 아이들을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다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이 조금 스포를 좀 하나만 하고 가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되게 닮아 있잖아.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요것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는 아이들이 있어. 추가로 만족하면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죠. 1대1 함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1대1 대응이다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1대1 함수가 선생님 1대1 문제부터 이렇게 쓸게. 이렇게 많이 쓰거든. 1대1 함수의 모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분의 아이들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집합을 배우는 아이들은 마치 부분 집합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이걸 좀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상수함수부터 먼저 해볼 건데, 자, 상수함수거든. 상수.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아주 작은 말도 허투루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되게 사소한 것조차 내가 그냥 대충 얘기하면 너네 그 머릿속에 박힐까봐 되게 말을 할 때 꼭 신경 써서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상수야. 이제 나랑 처음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처음부터 하는 아이들은 아마 몇 번 들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수다라고 하면 변수라는 게 있고 상수라는 게 있어. 난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변수는 우리가 이제 x, y 문자로 표현해서 이런저런 값들을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흔한 말로 변할 수 있는 수들을 우리는 변수, 문자다라고 얘기할 거고, 상수는 사실 일반적인 그냥 숫자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수라고 불러. 예를 들어 3이라는 값이 있으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숫자다라고 부르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애들을 굳이 상수다라고 부른다. 이때 이 상자가 뭐냐면 고정할 상자거든.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라는 거야.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는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그냥 3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상수다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값이다라고 해서 꼭 상수라고 말을 좀 꼭 집어서 하는데 상수함수도 마찬가지야. 상수함수다라고 하면 상수가 고정된 값이란 말이야. 고정된 값.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가는 함수야. 정말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함수다. 자, 고정된 값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선생님이 늘 함수는 그림 그려서 할 거라 그랬잖아. 내가 맨날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x가 1, 2, 3이고 얘도 1, 2, 3이다. 상수함수는 고정된 값으로 가는 함수라고 그랬잖아. 모든 아이들이 고정된 하나의 값으로 갈 거야. 얘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1이 2로 가면 2도 똑같이 2로 갈 거고 3도 똑같이 2로 가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값으로 가는 함수예요. 다시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값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상수함수는 뭐 다 같이 1로 갈 수도 있고 뭐 다 같이 2로 갈 수도 있고 다 같이 3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정의역이 몇 개를 주던 어쨌든 함수값은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우리가 식으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식으로 쓰면 뭐라고 쓸 거냐면 y는 c라고 쓸 거야. 이때 우리 c가 상수거든. 상수가 영어로 컨스탄트, 일정하다의 컨스탄트라서 그래서 c는 상수다. 이렇게 표현할 아이들은 다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얘를 이 함수를 식으로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모든 아이들이 2로 가잖아. 그럼 얘는 y는 2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값을 집어넣던지 간에 y 값은 2가 될 거야. 그래서 y는 상수의 형태로 나오는 걸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부를 거고 그래프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상수함수 우리 y는 얼마의 함수 직선의 방식에서 했었는데 항상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생겼었어. 이렇게 y는 c다라고 하면 여기 y가 c인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생긴 게 상수함수 그래프였다. 이게 다 연관지어져서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까지 하고 잠깐 쉬면서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자, 항등함수 역시 그림을 좀 그릴 건데 항등함수, 우리 항등하다. 항등식에서도 봤었거든.
이 항등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우리 아이덴티티 혹은 아이소모픽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가장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쉬운 용어를 쓰면은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거든.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고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 우리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보냐면 우리 주민등록증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이걸 아이디 카드라고 부르지.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카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주민등록증이라고 부르나? 너희 아직 인증 안 나왔나? 아직 안 나. 생일 2학년 생일 지났거든.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이 주민등록증은 나를 대변하는 거지. 나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나랑 정확하게 같은 애가 주민등록증이란 말이야. 항등함수도 그런 의미야. 그래서 항등함수는 뭘로 이해하면 좋냐면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함수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림을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낸다.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f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야 돼. 1은 1로 가야 돼. 무조건. 2는 2로 가는 거고 3은 3으로 가는 거. 이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뜻이야.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만약에 4가 있으면 4는 4로, 10이 있으면 10은 10으로 보내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항등함수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많이 봐왔던 거야. 얘 10으로 쓰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y는 x, 얘가 항등함수인 거지. y는 x, x에다 집어넣은 게 함수값으로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상수함수는 항상 y는 상수근으로 표현될 거니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항등함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y는 x 오직 하나야. 물론 정의역이 바뀌면 뭐 교묘하게 여우같이 다른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항등함수다라고 하면 y는 x를 얘기할 거고 선생님 하나만 좀 미리 얘기할게. 뒤에서 배울 텐데 항등함수는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항등함수는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해. 항등함수는 기호로 대문자 i로 쓰기도 해. 이렇게 대문자 i로 뭔가 함수가 써 있으면 걔는 항등함수를 의미한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거야. 이거 뭐 너무 쉬운 거지만 그래프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y는 x, 항등함수는 그래프가 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y는 x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얘가 항등함수가 됩니다. 우리 그냥 1대1 함수를 1대1 다 같이 보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 한번 해볼게.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우리 이제 1대1이다 라고 하면 영어로 원은 원이다 라고 부르거든요. 원. 그래서 뭐 혹은 그냥 1대1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해요. 1대1 함수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쓰고 나도 이제 이렇게 쓸 건데 우리 이제 1대1이다 라는 거는 스포츠에서 좀 많이 쓰는 용어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축구를 했을 때 1대1로 수비를 해라, 1대1로 마크해라 라고 하면 공격수 한 명이 수비수가 몇 명만 붙어야 돼? 한 명만 붙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1대1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승훈이랑 동건이가 한 명한테 가서 두 명이 둘 다 가가지고 한 명한테 붙어있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면 1대1 함수 그냥 끝난 거야. 1대1 함수는 그냥 하나만 마크하면 되는 거지. 하나만 마크하면 돼. 이 선생님 그림을 그려서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가 1, 2, 3이고 선생님이 얘를 그냥 일부러 4, 5, 6, 7이다 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렇게 써보면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이 만약에 5로 이렇게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1이 5를 수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2는 5한테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냥 이 1대1 함수야. 2는 만약에 6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3은 5랑 6이 이미 짝을 찾았으니까 그것도 피해서 4로 이렇게 가는 게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거냐면 화살표를 맞는 아이들이 화살표를 몇 개만 맞아야 돼? 오직 한 개만 맞아야 돼. 한 개만
맞는다.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화살표를 오직 한 개만 맞으면 돼. 두 개를 맞는 아이가 생기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부를 거고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이제 슬슬 우리가 고등수학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얘는 상수함수나 항등함수처럼 y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식을 쓸 수는 없거든. 왜냐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서 식을 쓸 수는 없지만 1대1 함수를 대변하는 식이 하나 있기는 해. 1대1 함수를 대변하는 식이 뭐냐면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에 x1하고 x2가 다르면 요거이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x를 정의역에 쓰잖아. 정의역의 값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만 쓸게. 정의역의 값이 다르면 정의역의 값이 다르면 그러니까 2라고 2처럼 다르면 1이 5로 가면 2가 절대 5로 가면 안 되고 다른 값으로 가야 되지. x1하고 x2 정의역의 값이 다르면 그거의 함수값도 달라야 돼. fx1하고 fx2가 다르다. 각각의 함수값이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를 대변하는 식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다라고 친절하게 줄 때도 있지만 어떤 함수가 요 조건을 만족할 때다라고 하면은 이걸 보고 빨리 아 얘가 1대1 함수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 1대1 함수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1대1 대응이 될 거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대1 함수 중에서 여기서 만약에 특정한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걔가 이제 1대1 대응이 될 거거든.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지금 y가 화살표를 맞은 애들이 4, 5, 6만 있게끔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지금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요 전체 y 전체가 공역이지. 얘가 지금 공역이고 우리 이렇게 화살표를 맞은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기를 했냐면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공역은 4, 5, 6, 7인데 치역은 4, 5, 6이지.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공역하고 치역이 다른 상태야. 봐봐 다시. 얘는 지금 공역하고 치역이 다른 상태야. 자, 1대1 함수에서는 이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건 같건 별로 신경을 안 쓸 거거든. 근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써보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만약에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지면 요거이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1대1 대응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니? 화살표를 맞은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화살표를 안 맞는 애들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모든 아이들이 한 놈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맞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예를 한 번만 들어보면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화살표를 다 한 개씩만 맞아야 되고 화살표를 안 맞는 아이도 없어야 돼. 이게 1대1 대응이야.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한 번만 다시 쓸게. 1대1 대응은 핵심이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내가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 자, 농구는 5명씩 하잖아. 5명 이렇게 농구를 하는데 자, 우리 팀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한 명이 없어서 4명이 왔어. 우리 팀은 4명이고 상대방은 5명이야. 근데 내가 우리 팀 애들한테 야 상대방 1대1로 마크해라고 말할 수 있니? 절대 없지. 하나 부족하잖아. 그럼 1대1 마크를 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어때? 사람 수가 똑같아야 되지. 이게 1대1 대응의 핵심이야. 봐봐.
정의역하고 공역이 1대1이 돼야 되거든. 1대1 마크가 돼야 되니까 1대1 대응. 한 명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막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겠어? 같아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 그래서 이게 막 문제를 풀 때 핵심적으로 쓰이진 않겠지만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1대1 대응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의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 팀이 5명이면 상대방도 5명이어야지 1대1 마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치역의 개수는 뭐랑 똑같아? 공역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치역, 공역, 정의역의 개수가 완전히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네들이 가끔 까다로운 문제 풀 때 쓰일 때가 있어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좀 특별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서 문제에서 되게 많이 쓰이거든. 특히 1대1 함수가 많이 쓰이고 그럼 1대1 함수만 가르치면 되지 왜 굳이 1대1 대응까지 하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얘는 이제 뒤에서 아마 다음 주쯤 하게 될 텐데 역함수에서 되게 의미 있게 쓰일 거거든. 역함수에서 1대1 대응이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일 거라서 1대1 대응까지는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선생님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가지고 하나만 얘기를 더 하고 문제 좀 한번 풀어봅시다. 일요일이니까 천천히 합시다. 원래 보통 일요일날은 문제 푸는 거 클리닉하고 할 텐데 오늘은 좀 진도 좀 봐봅시다.